안녕하세요. 진하게 끓인 뉴스입니다. 대통령이 리트윗 하나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향해서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강력히 규탄한다. 수교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팩트체크도 없이 누른 리트윗 하나가 외교전쟁이 됐습니다. condemnation, 규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외교에서 이 단어는 보통 적대국에 쓰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면 강력 규탄이라고 하죠. 그걸 이스라엘이 한국 대통령한테 썼습니다. 62년 우방국 정상한테요. 외교가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잠깐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1962년 수교했습니다. 62년 됐어요. 방위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온 우방입니다. 그 관계가 리트윗 하나에 62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갔습니다. 무슨 영상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계정 JV 니올가 올린 영상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에요. 끔찍한 장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영상 언제 찍힌 건지 아십니까? 2024년 9월입니다. 2년 전 영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0일에 이 영상을 X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문장입니다.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입니다. 이게 외교에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기 영역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 바로 전날이었거든요.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군의 행위를 홀로코스트와 비교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처음엔 2년 전 영상을 마치 최근 일인 것처럼 올렸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3시간 뒤에야 다시 글을 올려서 2024년 9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올리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팔로워 계정 영상을 그냥 리트윗한 겁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2년 전에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거쳤다. 그러면서 이 말도 했어요. 글을 게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직 대통령한테 팩트체크 먼저 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 조롱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시민을 상대로 감행한 공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 죽이는 건 왜 안 비판하냐는 겁니다. 이 지적?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과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 이스라엘 반박에 맞반박을 한 겁니다. 외교 분쟁을 대통령 본인이 더 키웠습니다. 그러자 외교부가 나섰습니다. X에 게시글을 올렸어요.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 발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에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홀로코스트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습 못하니까 외교부가 대신 사과 비슷한 걸 한 겁니다. 이게 국가 체면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기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서라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따끔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을 비난한 서방 정상들도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인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완전히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인권은 SNS에 대문짝만하게 올렸습니다. 이게 보편적 인권입니까? 선택적 인권입니까?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게시글 내용 자체엔 거의 공감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시점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일국의 최고 통치자는 평지풍파로 문제를 키우는 자리가 아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 관계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같은 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직 외교부 대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비롯해 미국 정계, 언론계에 유태인이 적지 않다. 한미 관계가 중요한 시점에 이들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된다. 이분은 더 구체적인 말을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월가 유태인 네트워크의 역할이 컸다. 이번 사안이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전직 대사의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운 게 경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뉴스 망언으로 팩트 폭격을 당하고도 사과는커녕 우기기로 일관하는 모습이 참담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가짜뉴스 사이버 레카인가? 사이버 레카. 사고 현장에 달려가 클릭수 챙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러면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잘못 아닌가요? 팔레스타인 민간인 많이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팩트 검증도 없이 개인 SNS 계정 영상을 그대로 올렸다는 겁니다. 외교는 사실 확인부터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비교는 억지 아닌가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지 않냐.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그게 외교 실패입니다.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데 사과는 없고 재반박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SNS 실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외교 행동입니다. 국가 정상이 올리는 게시글은 형식과 무관하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62년 우방이 condemnation이라는 단어를 꺼낸 겁니다. 적대국에 쓰는 표현을요. 전직 이스라엘 대사의 말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이런 발언을 장기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특성이 있다. 지금 당장의 외교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산협력, 첨단기술 협력, 한미관계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뭡니까? 민생을 챙기고 외교를 다져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SNS에서 국제분쟁 끼어들어 팩트 폭격 맞고 외교부가 수습하러 나서게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뉴스 제대로 된 맥락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공감되셨으면 옆에 한 분만 공유해주세요. 같이 보는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이 바뀝니다.